안녕. 이만 헤어지자 우리. 끝이 없을 것 같던 겨울에게 이별을 구합니다. 그리고 봄에게 재회의 메시지를 전해요. 안녕. 다시 만나서 반가워. 네가 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지 뭐야. 다른 계절들과 만났다 헤어지고 나니 작년 이맘때 헤어졌던 완벽한 봄이 다시 왔어요. 마음껏 즐겨보자고요. 유인 라디오와 함께하는 첫 번째 봄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요.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카톡으로 유일님이 사연을 주셨어요. 전 원래 봄을 되게 좋아해요. 겨울에 두꺼운 옷 무겁게 입다가 하나둘 벗고 가벼운 옷 입으면 너무 좋고요. 낮 길어지는 것도 좋고 야외 활동 편해지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유디는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는 계절이요. 봄을 진짜 좋아했어요. 맞아. 저는 평생 봄을 좋아했고 그게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하면은 전 무조건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겨울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냥 더운 게 힘들지 않아요? 겨울에 그리고 나는 두꺼운 옷 입는 게 좋아. 막 그 이불을 덮고 다니는 그 기분? 그게 진짜 좋아요. 그래도 여전히 1등은 봄이죠. 자, 오늘도 우리 남주, 3월의 남주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사랑했나 시작할게요. 스치는 기억 속에 머무는 나 그리운 얼굴들 어디에 있나 잊었던 이야기로 손짓한 나 마음을 잇는 유인 라디오 더 사랑하는 것 외엔 사랑의 치료약은 없다. 그거 믿고 사랑은 날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걸까?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그래서 헤어지면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구나.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 모두의 이야기. 유인 라디오의 사랑 있나? 유인 라디오 사랑있나 3월의 남주 배우 강하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춥진 않으시죠? 네, 오늘 네.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네. 근데 그 옷 되게 아끼시나 보다. 애착옷? 이 옷이요? 애착옷? 이 옷이요? 네. 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강하늘 씨 원래 어디선가 전 옷을 되게 못 입어요라고 한 적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아니요. 제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보면요. 네. 왜 이렇게 옷을 잘 입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잘 입었다기보다 아무래도 전문가. 전문가분께서 네. 이렇게 해주시니까 옷을 저는 그냥 입혀주는 거 입는. 그러면은 거라서. 만약에 본인이 혼자 입는다면 네. 예전이랑 비슷해요? 항상 똑같아요. 네, 저는 항상 편안한 옷들만 입고 그리고 이거는 뭐라 그럴까 징크스나 이런 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한 작품 할 때 거의 한 옷만 입어요. 그러니까 한 작품을 할 때 그 옷 한 번 처음 입고 갔던 옷을 최대한 끝까지 입으려고 해요. 최근에 촬영한 드라마 때도 네. 한 옷으로 쭉 입었었고 어차피 갈아입으니까. 출근할 때 입었다가 옷을 이제 그 캐릭터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또 퇴근할 때만 또 잠깐 입으니까. 네. 기준이 있어요. 그런 옷에 그 어떤 옷으로 고르는지. 네. 저도 있거든요. 저도 거의 한두 벌로 작품 내내 그것만 입어요. 네. 네. 저 비슷한데 네.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바지가 잘 벗겨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바로바로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바로 그거예요. 네. 고무줄이 널널해야 그쵸. 한다. 고무줄 널널하게 네. 잘 벗겨지는 거. 쑥. 네, 맞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입고 벗을 수 있는 옷 스타일로 이제 입습니다. 그거는 완벽한 공통점이네요. 네네. 자, 오늘도 강하늘 씨 인스타 게시물 토크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와우.
오, 멋있어. 오, 인간이 명품 그 자체네. 그건 아닙니다. 예, 네, 이거 화보 촬영 영상인 것 같은데 또 오징어 게임 홍보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되게 능력 있으신 분들이 찍어주시고 만들어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한데, 굉장히 민망하네요. 이걸, 네. 아니 진짜로 보는 동안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네, 좀 약간, 덥네. 날이 많이 풀리긴 했나 봐요. 네. 네. 아니 오징어 게임 얘기 진짜 안 할 수 없는데 네. 와 388번 네, 예. 맞습니다. 누나가 많아서 공기놀이의 달인이었고요. 네. 네. 근데 그 유럽에서 공기놀이가 엄청 유행이라면서요?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오, 진짜 실제로 좀 잘해요? 네, 꺾기 빼고는, 네. 네, 꺾기 빼고는 잘 하는 꺾기는 편이에요. 올리는 게 어려워요? 잡는 게 어려워요? 제가 네. 제가 선천적으로 이 새끼손가락이 안 붙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붙여도 이렇게 보이시나? 안 붙어요, 이렇게. 지가 튕겨져 나가네. 네, 이렇게 그냥 이게 손 피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쭈그려야 붙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그러네. 피면 다시 벌려지고 네. 이게 잘 안 돼요. 오. 그래서 항상 여기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꺾기를 할 때 아니 이게 귀여운 게 아니고요. 아니 이게- 강하늘선 너무 귀여워. 이게- 일로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 꺾기가 항상 어려워요. 와 별게 다 애교를 부리네. 아니, 이게 진짜. 애교가 아니고. 손가락이. 이게 애교가 아니고요. 와 아니에요. 진짜 이거 의도치 않은 너무 귀여움이에요. 어디서 만약에 네. 강하늘 씨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은 어쨌든 아직 살아남았어요 그 인물은. 네, 돼요. 네. 시즌 3에서 활약이 너무 기대돼요. 시즌3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아니, 시즌3가 나오는데요? 몰라. 나오면 좋겠다. 네. 또 강하늘 씨에 대해서 오시기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네. 공개될 차기작이 많으시더라고요. 스크린과 브라운관 곳곳에서 하늘 씨를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 스트리밍 우리 지난주에도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스트리밍으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1인칭 영화다 보니까 전 회차를 다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좀 많기는 해요.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1인칭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처음 딱 생각하면 이 작품은 연기자가 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감독님이 이제 제2의 연기자시고 그리고 카메라 자체가 이제 제3의 연기자처럼 그 이 세 명간의 호흡이 되게 많이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카메라 워크에 되게 관심이 많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렌즈 사이즈나 이런 것도 항상 맨날 물어보고 막 뭐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좋냐 막 이렇게 막 많이 물어보고 했던 것들이 와 그럼 되게 유리했겠다. 네, 이 작품에 되게 많이 플러스도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되게 더 많은 공부가 되기도 했었어요. 만약에 카메라가 이쪽을 비추겠다 이렇게 왔을 때 네. 제가 그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면 원래의 카메라 기법이라면 네. 근데 일부러 엇박자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조금 더 라이브함을 살리는 방법도 있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의도한 삐걱거림이랄까? 좀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라이브함을 살려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거 고민하는 게 이 작품에서 되게 많이 재밌었던 점. 진짜 좋은 배우.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호기심 많은 사람. 네. 근데 이런 얘기하는데 너무 귀부인 같은 거예요. 중간중간 이것도 올려 막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예. 꼴불견만 아니면 꼭 꼴불견만 아니면 돼요. 아니야, 네. 완전. 되게 보기 예쁘. 죄송합니다. 자꾸 내려가네요. 네. 정말. 3주차엔 달라질 거니까요. 네네. 기대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우리 귀부인 강하늘 씨와 함께하는 사랑있나 두 번째 네. 연기 작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기 뭐해? 오예 내가 먹었다. 야야야. 또 그만 좀 꺼. 나랑 통화하잖아. 껐어. 화내지 마. 나 아침에 출근할 때도 게임하고 있더니 아니 대체 뭐 하고 사는 거야? 내 남친은 대학 때부터 워낙에 호기심 많고 이 성향이 강한 애긴 했다. 온갖 동아리 활동 다 하고 늘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걸 낙으로 생각하는 아이. 자기야. 오, 나 산악 동아리 들어가려고. 갑자기 무슨 산악 동아리? 아니 거기 선배들 보니까 진짜로 히말라야 등반도 하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재밌어. 살면서 그런 경험 언제 해봐. 안 돼. 무슨 히말라 산악 동아리 가지 마. 아니 다들 도전하는 건데 뭘. 내 눈엔 전부 철없는 소리 같았다. 그래도 그땐 대학 때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이제 우리 나이 20대 중반에 졸업하고도 1년째. 자기야, 내가 게임을 좀 잘하는 것 같아. 나 게임 유튜버 할까? 나 원래 중학교 때 프로게이머 준비했었잖아. 몰랐지? 내가 그거 실력 경력 살려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거는 아무나 다 성공하는 줄 알아. 도전해보는 거지. 아니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해야 하는 게 그게 행복한 아니 거라니까. 아까 좋아하는 거랑 돈 버는 거랑 같냐고. 현실은 현실이야. 자기야, 아유 왜 그래? 싸우지 말자. 어? 취업할 생각은 안 하고 허그 헛날 한다는 소리가. 자기야. 요새 여행 유튜버 엄청 인기 많잖아. 나 방송반 때 카메라 진짜 잘 다뤘거든. 나도 여행 유튜브 해볼까? 이러면서 촬영 장비를 막 사들이더니 몇 번 해보곤 때려치웠다. 뭐 돈이 너무 많이 든다나? 그리고는 얼마 뒤에 자기야. 어어어어. 우리 커플 인스타에서 계정 키울래? 환승연애 나온 애들 보니까 커플 계정 운영해갖고 돈 진짜 많이 벌어. 아 그게 직업이 되니?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는 소리 할래? 아니 자기는 왜 내가 하겠다는 것마다 다 부정적으로 반응해? 어? 아니 누가 이걸 직업으로 한대? 우리도 추억 삼아 도전해보자는 거지. 너 지난번에 여행 유튜버 한다고 장비 200만 원치 샀지? 난 아직 하고 싶은 걸 못 찾았어. 그냥 등 떠밀려서 하기 싫은 직업에 취직하고 싶진 않아. 내가 재밌게 잘할 수 있는 일 찾고 싶어. 시간이 가고 대화를 할수록 나는 확신이 섰다. 아, 얘랑 안 되겠다. 그리고 결심했다. 헤어질 결심. 자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건 진짜 아니야, 진짜. 우리 아직 사랑하잖아. 안 될 것 같아. 난 안정적인 삶을 원해. 헤어지고 개운하던 기분은 정말 잠깐이었다. 갈수록 커져가는 그의 빈자리, 외로움, 그리움. 내가 그에게 원했던 건 진짜 직장과 비전이었을까? 대충 성적에 맞춰 대학 가고 대충 조건 맞춰서 취업하고 기계처럼 영혼 없이 돈 버는 나에 비해 꿈을 찾으려 하고 도전하려 하는 생기 있는 남친이 샘났던 건 아닐까? 헤어지고 반년 뒤, 난 아직까지 그리움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못 이기는 척 그를 만나러 나간 자리. 나 취업했어. 그래? 어디? 그냥 일반 회사 사무직. 일반 회사를 갔다고? 네가 네가 왜 죽어도 그런 취업은 안 하겠다고 했잖아. 빨리 취업하려고 조교 형 졸랐어. 합격률 제일 센 데로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들어갔어. 나도 9to6 직장인 됐어. 그러니까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돼?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원한 게 진짜 이거였을까? 이 남자가 원하던 삶을 버리고 나한테 맞춰주는 거. 아니, 이걸 원한 건 아니었단 말이야.
네, 뭐 이렇게 진하게 오네요. 오늘 사랑의 날 제목은 내가 원한 건 점점점이었습니다. 네, 유인 라디오 카톡으로 아이아이오님 사연이었는데요. 오늘도 하늘 씨가 사연을 소개해 주시죠. 남친은 원래 지금을 즐겨라, 새롭고 재밌는 걸 하자 주의였어요. 졸업하고 바로 여기저기 지원해서 되는 대로 취업한 저랑은 딴판이었죠. 남친은 졸업하고도 별로 초조해하지 않았고 게임 유튜버가 되겠다, 여행 유튜버가 되겠다, 인플루언서 에이전티를 해보겠다 하면서 제 기준엔 비전 없는 짓만 하고 다녔어요. 철없고 한심해서 매일같이 싸우다가 결국은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지고 나니 쳇바퀴처럼 도는 제 일상에서 생기가 빠져버린 느낌이 들더군요. 그러고 8개월 정도 지난 후에 남친이 취직했다고 다시 만나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다시 만난 남친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는 저보다 생기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게 저번 주에 와서 읽어보니까 네, 이게 재밌는 사연만 있는 게 아니군요. 이게 네. 되게 이렇게 그죠. 좀 현실, 완전 현실. 음, 근데 뒷장에 조금 더 있거든요. 뒷장에 예,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예. 생기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헤어졌을 때보다 더 슬프게 느껴져서 미안해요. 남친이 다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와서 제가 그러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다니.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이아이오님 길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긴 거 다 소화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좀 슬프다, 그죠? 네. 그리고 왜 그렇게 맑아요? 사람이 이렇게 막 목소리도 이 톤도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네. 근데 진짜 게으르고 진짜 생각이 없으면 이거 도전해볼까? 저거 도전해볼까?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남자친구는 그래도 계속해서 뭔가를 막 나 유튜브 해볼까? 뭐 해볼까 하는데 그게 조금 이제 상대방 입장에선 걱정되는 것들이긴 해요. 그렇죠. 네, 이게 성공하기 진짜 쉽지 않은 분야들.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친구분의 입장이 이해는 가요. 왜냐면 저 자체도 살아가는 모토이기도 하고 네. 저는 일단 그 낭만이랑 동심을 항상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항상 재밌게 살고 그리고 철은 나중에 들자라는 생각으로 사는데 되게 재밌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전하고 저거 도전하고 하는 모습이 그리 나쁘게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자친구분의 마음도 당연히 이해는 가죠. 가요. 네. 맞아. 그냥 진짜 현실적이고 이해가 가는. 그리고 또 이 마지막에 취직하고 찾아왔어 남자친구.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쵸? 맞아요. 무슨 심정으로 찾아간 걸까요, 남자친구는? 그럼 이 여자친구와 재회를 위해서 취직한 걸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취직을 하고 나니 항상 똑같은 일상에서 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뭐 허무함이랄까요? 네. 약간 뭔가 되게 열정 가득한 사람이 느낄 만한 그 허무함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사랑했던 그분의 빈자리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맞아. 그리고 걔가 그렇게 원했던 건데 네. 이거 하면서 이제 좀 찾아간 것 같은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야. 다시 예전처럼 팔딱팔딱한 너의 그런 모습 보고 싶어. 그만둬.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래 진짜 사랑이로구나. 알았어 그만둘게 해서 탁 그만뒀어. 네. 근데 1년 뒤 또 똑같은 문제로 헤어질 것 같지 않아요? 진짜 현실 어렵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이제는 말하지 말고 뒤에서 몰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행 유튜버 할까? 이거 제발 말고 설레발 좀 치지 말고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네. 여행 유튜버 해봐야지. 약간 이렇게 하고 해보고 만약에 안 됐어. 네. 안 돼 모르잖아요. 네. 내가 뭐 얘가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 그리고 뭐 아무렇지 않아. 난 뭐 굳이 이렇게 다 밝히지 않고. 그런 저기가 있다. 하늘 씨가 어떤 그 매력이 있냐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그러니까
비극이냐 희극이냐로 나눴을 때 무조건 좀 다 희극 쪽으로 탈바꿈 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는 항상 진짜 좀 늘 재밌자라는 주의여서 되게 재밌는 일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혼자서. 그렇죠. 아 근데 하늘 씨는 네네네. 혹시 현실에 부딪혀서 막 배우의 꿈을 막 좀 접어야 되나 이런 적 없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 연극 쪽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 태어나기도 전에 네. 하셨었는데 제가 연기라는 거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은 집안에서 반대가 좀 심하시잖아요. 근데 전 전혀 반대가 없으셨어요. 오. 나중에 이제 물어봤죠. 왜 반대를 그때 안 냈었냐. 얼마 안 있다 포기할 줄 알았대요. 그냥 아. 힘든 걸 아시니까 그치. 그냥 얼마 안 있다가 그만둘 줄 알았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전 개인적으로 운이 좋은 게 네. 집안에서 반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오. 아, 자 오늘 사랑있나 강하늘 씨와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네. 다음 주 노래하기로 했던 것만 그럼 지켜주시면 되겠다. 여기 와서 노래하는 노래하시고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요. 진짜요? 원래 다 시작할 때 노래부터 하고 시작해요. 원래는. 그래요? 네. 그래요? 랩을 하셔도 되고 진짜요? 춤을 추셔도 되고. 진짜요? 네. 내가 너무 재미없게 그냥 앉아서 시작했구나. 그건 그래. 예. 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춤, 노래, 랩 뭐 다 하셔도 되고.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한 주 동안 그 다음 주에 할 그 장기자랑을 많이 연마해 오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기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팔을 크게 못 올려. 예. 유인나의 유인 라디오. 네, 오늘 사랑있나 너무 고우신 우리 귀부인 강하늘 씨와 두 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진짜 재밌지 않아요, 강하늘 씨? 저희는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많이 웃으셨었으면 좋겠네요. 이거 맞는 말 맞아요? 웃었더라면 좋겠네요. 나도 고장났나 봐. 자, 강하늘 씨와 함께하는 사랑있나 다음 주에 또 만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클로징 전에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박소연 님이 회사에서 친한 동갑내기 동료가 있어요. 얼마 전 대리님이 그 친구한테 회의록 정리해서 공유해 달라고 했는데 마감 시한이 다 되도록 단톡에 회의록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톡으로 회의록 왜 안 올리냐고 했더니 깜빡했다고. 자기 바뀌라 지금 바로 못한다고 저한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부랴부랴 메모했던 거 꺼내서 회의록을 써갖고 단톡에 올렸죠. 근데 제가 그냥 제 계정으로 단톡에 올린 게 문제가 됐어요. 대리님이 왜 네가 했냐면서 그 친구한테 톡으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아파서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니 저한테 겐톡으로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욕먹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고. 저는 대신 해줬으면 고맙다가 먼저 아니냐고. 톡으로 싸우다가 다음날 만났는데 저를 본 척도 안 하더라고요. 어이없어서 저도 말 안 걸고 있는데 엄청 불편하네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거 되게 복잡한 문제다. 자, 그럼 지금부터 클로징 한 1시간 연장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회의를 해야 될 거니까. 이거는 진짜 여러 번 생각은 어때요? 저는 그러니까 못한 친구가 첫째 못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친구한테 부탁을 했으면 야 미안한데 해줘. 부탁할게.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 이거 내 이름으로 좀 하는 걸로 하자. 작전을 세웠어야지. 근데 작전을 안 세웠으니까 당연히 이분은 해서 올린 거고.
이 사람이 여기한테 화낸 거 부탁도 들어줬는데 화낸 건 좀 너무한 것 같고. 아 복잡해. 아무튼 이거를 강하늘 방식으로 강하늘 씨처럼 모든 비극을 희극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능력치를 발휘해보면 어떨까요? 그 능력치를 발휘해서 아무튼 그냥 빨리 화해하세요. 예. 자, 그럼 클로징 가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우리들이라는 다양성 영화예요. 초등학생 선희에게 벌어지는 아기자기한 갈등을 담은 영화인데요. 대부분 어린이 배우들이 출연하고 아주 귀여우면서도 은은한 울림이 있는 작품입니다. 친구랑 싸워서 고민인 선희는 어느 날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이 친구에게 맞고 온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동생은 그냥 같이 놀았어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해요. 선희는 동생에게 화를 냅니다. 바보처럼 그렇게 맞고 또 같이 놀면 어떡하냐고. 그때 동생이 말해요. 그럼 나도 걔 한 대 때리면 걔도 나 또 때리고 나도 또 때리고 그럼 언제 놀아? 난 놀고 싶은데. 우리가 겪는 관계들의 문제가 이토록 쉽게 풀릴 수도 있단 걸 아이의 언어로 배우게 되는 명장면입니다. 조금만 더 단순하게 상대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럼 친구와 노는 게 최고의 행복인 이 아이처럼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